안녕하세요. 밤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번 주에 알아볼 내용은요. 아, 맞다. 이거 얘기하기 전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매매 종목이 없었죠. 커뮤니티 시작하고 처음으로 매도 종목이 없어서 이제 주식 비중이 거의 뭐 풀로 채워져 있는 상황이라 매수 종목도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주식 비중 80%, 현금 20%. 매일 트레이딩 가능한 분이 매일 대응 가능하신 회원분들, 매일 대응이 가능하신 회원분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일 대응이 안 되는 분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매매가 가능하든지 뭐 한 달에 한 번씩 매매가 가능한 분들은 주식 비중 60%, 현금 비중 40% 운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식 비중이 보니까 매매일지나 이제 한국에 보니까 거의 보통 보니까 80%가 다 채워져 계세요. 매일 대응이 가능하신 회원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추가 매수 없이 이제 그대로 이제 대응을 하고 진행을 했고요. 지금 장이 살펴보시면 쉽게 내려오질 않아요. 이제 내려오려면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 살려고 이제 차익 실현을 미리 한 사람들이 이제 막 펀드 환매가 겁나 들어가고 했죠. 그리고 일반 개미들이나 이제 기관도 이제 막 사야 되는데 지수가 지금 내려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내려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관도 뭐 거의 포트가 지금 많이 비어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 이제 꾸준히 팔았기 때문에 기관도 이제 비중을 채워야 되는 시점이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기 매수세가 많다 보니까 지수가 쉽게 내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자리는 조정을 받아야 될 자리인데 이제 뭐 지수가 내려오질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장세는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IT 주도주 섹터들, 그리고 뭐 전기차 관련주들, 제약 바이오, 제약 바이오 관련주, 이런 주식들만 가고 나머지는 뭐 거의 조정을 받았죠. 지수는 조금 올라간 반면에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이제 개미들이나 일반인들은 소외가 많이 되는 장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소외가 될 때는 그냥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IT 주도주를 지금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환매가 돌다가 이제 순환매가 마무리되고 주도주로 이제 다시 수급이 옮겨간 상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도주가 이제 상승을 마무리하고 또 쉬어가는 시점에 이제 지금 소외된 종목들이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다음 대장주가 뭐냐를 체크를 해서 그 부분에 좀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나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이제 편입을 해서 이제 보유를 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주식을 쉽게 팔면은 안 되는 시점입니다. 쉽게 팔면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언제 올지 몰라요. 이제 다시 진입 시점을 안 준다 그러면은 지금 팔아놓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이제 쉽게 팔면 안 되는 시점이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온다 그래도 비중을 이제 확대해야 될 그럴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금 비중을 그렇게 최소로 해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비중 관리 방법, 그걸 좀 세세하게 이제 풀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관리하는 방법, 이런 거를 참고 지표를 뭘 보면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마인드를 잡고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그 꼭지 신호를 알 수가 있고, 꼭지 신호가 아니고 수급 동향을 보면서 어떻게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는지, 또 종합주가 지수는 왜 중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적립계좌는 상관이 없어요. 왜? 이제 적립계좌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저축을 해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시세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에 연동이 되게 되면 큰 시세를 놓치게 됩니다. 한 달에 일정금을 이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을 때 자산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적립계좌 같은 경우는 비중 관리 같은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트레이딩 계좌 같은 경우는 고정금 일정 금액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관리를 하는데 신경 써야 될 게 많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트레이딩 계좌도 운영을 하고 적립 계좌도 운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회원분들이 각자의 시스템으로 무장이 돼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한테 의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차분히 이렇게 해나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스스로 웬만한 건 스스로 이렇게 투자해서 매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공략까지는 제 리딩에 이제 따라와야 되겠죠. 네, 트레이딩 계좌는 이제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이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야 되고 어떻게 체계를 잡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트레이딩은 이제 말 그대로 매매를 해서 수익을 쌓아가는 걸 트레이딩이라 그러죠. 제가 이제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단기 트레이딩이 있고 또 중기 트레이딩. 중기 트레이딩을 이제 보통 이제 뭐 스윙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이제 15일에서 뭐 이제 한 두세 달, 세 달. 그리고 장기 트레이딩. 장기 트레이딩은 가지고 보유를 해서 팔고 사서 팔고 하는 게 아니고 단기 트레이딩, 중기 트레이딩을 섞어서 장기 트레이딩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스템 체계를 만드는데 제가 좀 노력을 했어요. 만들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시스템을 이제 만들 때 처음에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이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결국은 단기 트레이딩만 좀 위주로 하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좌에 복리가 입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입혀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론에 도달한 게 누적 수익금을 이제 지속 확장해가는 방법.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가 2월 20일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4개월 왔는데 4개월 동안 누적 수익금을 어떻게 확장을 해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커뮤니티 합류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을 거예요.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어가기 위해서 이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드리는 거고요. 트레이딩 포지션은 이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뉘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은 그런데 이 단기 시스템은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것처럼 단기 수급에 따라서 또 기법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포지션을 짧게 대응해가면서 확정 수익을 이제 쌓아가는 걸 이제 단기 포지션 대응이라고 그러고 중기 포지션 대응은 이제 수익폭을 키워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누적 수익이 어느 정도 일부라도 한 10% 20%라도 계좌에 채워졌을 때 이제 중기 포지션과 단기 포지션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기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중기 트레이딩 포지션 어떻게 나누냐면 단기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야 되지? 1비중은 우리가 비중을 이제 1비중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처음에 진입을 하면 1비중은 이제 스윙 중기 관점으로 수급이 변화하기 전까지 수급이 1비중을 처음에 진입을 할 때는 수급이 돌아선 걸 확인을 하고 우리는 이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물론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면 현금이 10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종목들을 이제 좀 많이 최대한 담았어요. 좋다고 보이는 종목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수익을 쌓아가면서 신규 비중을 지금부터는 싣고 있는데 수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급이 뭐라 그래야 되지? 좋아지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진입을 하죠. 그렇게 해서 수급이 좋아 있는 동안에는 계속 보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급이 악화되는 그 시점을 포착을 해서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을 거예요. 1비중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중기 트레이딩 포지션을 잡아가고요. 이제 2비중부터 5비중. 우리는 이제 5비중을 이제 거의 마지막 비중으로 운영을 하니까. 그리고 뭐 1% 비중으로 이제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거에서 이제 10비중이 되겠죠. 4비중에서 뭐 이제 10비중. 2비중부터 3비중부터 이제 10비중. 그러니까 10비중이 뭐냐면은 이렇게 나누어서 비중 5라는 거는 5번에 나누어서 우리는 이제 매수를 하고 비중 10이라는 건 10번에 나누어서 이제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10번의 비중을 채우기 전에도 이제 트레이딩이 들어가고 비중이 이제 다 채워져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이제 보유를 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중을 이렇게 맥스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제 채운 적이 없고요. 지금 이제 슬슬 채워가려고 이제 준비 중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비중 말고 나머지 비중은 이제 트레이딩을 섞어가는 거예요. 단기 포지션을 잡아가는 거죠. 지금처럼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 확정금을 계속 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1비중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화를 주는 거죠. 중기 포지션으로. 1비중은 변화를 준다. 이거를 변화를 주는 이유가요. 이제 보유 현황. 이제 계좌에 보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손실 중인 종목도 우리는 손절이 없기 때문에 손실 중인 종목들이 많이 차 있잖아요. 그리고 수익 중인 종목들은 계속 내다 팔아가지고 수익을 확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계좌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보유 현황,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플러스 구간으로 돌아설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중기 포지션과 단기 포지션을 섞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매매가 지금보다는 조금 줄겠죠. 이렇게 매매가 줄게 되는데 이제 안전성을 키워가고, 그리고 이제 계좌가 플러스로 돌아서면 수익폭은 과거보다 확 커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경험해봐야 될 때고요. 이제 이 부분이 계좌 운영 시스템에 입혀지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비중 관리예요. 이런 트레이딩 포지션 같은 부분들을 나누어서 하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비중 관리인데, 그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제 다뤄볼 거예요. 비중 관리는 계좌 비중 관리와 종목 비중 관리,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1번이 이제 계좌 비중 관리. 주식과 현금. 이걸로 이제 나누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식 비중 관리. 종목 비중 관리. 계좌를 내부로 들어가서 섹터 구분, 그리고 이제 성장주와 이제 가치주 구분, 그리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 이제 내일부터 다뤄볼 거고요. 오늘 이제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계좌 비중 관리 중에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어떻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만든 시스템 중에 이제 계좌 비중 관리 시스템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이제 기법을 입힌, 우리가 이제 종목을 매매할 때 그동안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그런 기법들을 입혀서 그렇게 차트 지표를 종합주가 지수에 대입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수급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제 대입해서 보게 되면 확률이 좀 굉장히 높아지고 안전성을 더 키울 수가 있다. 여기에다가 두 가지, 이제 뭐 심리지표랑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더 입히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장 리딩을 따라가면서 현금 비중과 계좌 비중, 현금 비중과 주식 비중, 이 부분을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이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이제 기법을 입힌 차트 지표로 활용하는 방법은 종목을 분석을 해서 우리가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을 잡아갔던 그때의 방식처럼 비중 조절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수급 분석을 통한 비중 조절 방법은 수급 주체의 이제 누적 순매수 추이와 지수를 연동해서 포지션을 취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도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다 있어요. 이 앞저번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한번 복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하고 코스닥 지수를 이제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법으로 분석을 해서 계좌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 당분간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연동이 되어서 지금 올라가면 같이 좀 올라가고 내려가면 같이 내려오고, 이제 조정을 받으면 같이 조정받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하루 이틀에 뭐 갭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점점 코스닥의 상승 추세가 더 강해질 거다. 코스피는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갭도 메워야 되고, 또 코스닥은 지금 거의 절대 저평가 구간, 그 구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려면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코스피는 정배열 후에 지금 보면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높아 보이는데 조정 각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가 중요할 거예요. 여기 그림에서처럼 하락 각도를 이렇게 키워버리고 이제 반등 각도 이렇게 완만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주식 비중 50% 이상, 50% 이하, 거의 뭐 현금 비중을 무조건 50% 이상에서 70%까지, 맥스 막 80%, 90%까지 만들어야 되는 구간이 오는 거고요. 이제 하락폭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 과거 그림처럼 이런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완만하게 받아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이제 자리에서 잠깐 눌림을 주고 바로 상승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 각도를 이제 집중을 해서 보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각도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조정받으면은 무조건 주식 비중 채워서 보유를 하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 팔 구간이 아니에요.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한 저평가 구간이고, 지금 수급도 그렇고 모멘텀도 확실해서 팔아야 될 구간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조정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그럴 흐름으로 보인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이제 트럼프 악재 때요. 이제 음봉이 크게 걸리고 밑꼬리가 이렇게 달렸을 때, 이때가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 구간부터 이제 코스피는 상승을 시작했고, 코스닥은 바닥을 잡아가고 이제 상승을 시작하려고 꾸물꾸물 하고 있죠. 이때를 살펴보면 코스피가 먼저 상승 각도를 키우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 각도가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정리가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때 매수 포지션을 줬어요. 정배열로 돌아선 구간에서는 21선 이제 처음에 보면 정배열 구간에서 처음 돌아서는 구간에서 21선을 깰 때마다 이렇게 포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게 해서 이게 3번 이상이 깨지는 시점이 나오게 되면 상승 후 다시 하락을 줄 때 그 다음 선인 21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61선까지 눌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61선이 만약에 깨진다 그러면 한 번의 반등은 무조건 나옵니다. 거의 이건 100% 나와요. 거의 100% 나오는데, 무슨 뭐 과거에 IMF 때나 뭐 금융위기 때처럼 그런 상상 초월하는 악재가 터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폭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 눌림목이 나옵니다. 이게 눌림목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각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번에 만약에 21선을 뚫고 내려오는 그런 움직임을 취하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61선까지는 거의 열려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이 끝나는 시점에 그 각도를 보면서 대응을 해나가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와는 그림이 많이 다를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때마다 만약에 주식 비중을 이렇게 포지션이 왔을 때, 이럴 때 주식 비중을 70%까지 늘릴 수 있는 구간이었다. 자, 상승 각도 확인됐고, 조정 각도가 완만하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상승 후 횡보. 그럼 굉장히 힘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포지션이 왔던 거고. 근데 이때 우리는 2월달이 한 이쯤 됐는데, 이쯤에 우리가 코스피 주식을 많이 채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코스피 주식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채우고 운영을 했는데, 그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는 구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또 제 시스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닥 종목 아니면 쳐다도 보지 말자. 뭐 이런 게 있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면 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바닥에 있는 종목 가지고 매매를 해야 최대한 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안전성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코스피에서는 이제 소외가 됐어요. 우리 커뮤니티에서 소외가 됐는데, 코스피 상승률만큼은 당연히 우리도 수익폭을 챙겨왔죠. 근데 앞으로는 우리는 코스닥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 지수 수익률은 크게 뛰어넘을 거다라는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해서 21선이 또 깨졌을 때 이제 또 이렇게 비중을 채울 수 있는 관리가 왔고, 이 구간에서는 계속 이 비중을 유지하면서 트레이딩을 지금까지 해올 수가 있었겠죠. 처음에 상승 각도가 나오고, 자, 횡보 나오면서 이제 하락 각도가 완만한 게 확인되는 그 순간부터는 주식 비중을 7, 80%까지 채워서 지금까지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될 포지션이 나오진 않았다는 소리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계속 마찬가지라는 소리죠. 오늘이 장마감하면서 거의 뭐 장중 최고가 찍었죠. 이제 역사적인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지금 2,4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구간에서 이제 슈팅이 한번 나오게 되면 슈팅이 또 가파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지가 어딘지는 항상
심리지표에서 꼭지지표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지가 어딘지는 예측하지 말아라. 확인되는 시점은 이 각도를 보고 하락각도가 깊어지는 시점에 우리는 그걸 이제 꼭지가 확실하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오기 전까지는 꼭지는 예측하지 말고 지금 보유 비중을 그대로 채우고, 함부로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란 소리예요. 함부로 주식을 팔게 되면 다시 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리를 주지 않아요. 지금 우리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보면은 초기에 우리가 2월 20일 날부터 매매했던 종목들 보면 30% 50%까지 상승을 해가지고 잘 눌리지 않는 종목들이 많죠. 거의 한 70%는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종목들은 지금 신규로 포지션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강세장이 끝나질 않아서 그래요. 근데 이 강세장이 어디까지 갈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 지수 자체가, 그러니까 글로벌 강세에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 때까지는 강세장은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수급하고 이 각도, 차트상의 각도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뭐 상황이, 경제 상황이 어때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당장 누가 주식을 사는지 파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체크가 됐을 때만 이제 신용할 수 있는 자료로 이제 사용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그냥 계속 상승해 버렸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반등 각도를 이렇게 띄우고요. 처음에 조정이 왔을 때는 각도가 이게 완만해지지가 않았어요. 하락 각도와 거의 상승 각도가 비슷하게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때는 주식 비중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유지하고 있던 비중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길게 보니까 다시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연결해서 봤을 때 하락 각도가 완만해져가는, 이게 확인이 되는 이 시점, 그러면서 우리 절반의 원칙이라고 저번에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렸었던 그 포지션을 딱 줬죠. 그 구간이 이제 주식 비중을 80% 90% 채워야 될 구간이에요. 그렇게 주식 비중을 채워서 운영을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한 2개월 절반, 2개월 반 정도, 거의 한 50거래일 정도는 이렇게 상승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이제 4월 달에 비중을 좀 줄였었어요. 11월, 12월 한 이 정도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 주식 비중을 좀 줄였었죠. 전고점 구간에 거의 도달하고 뭐 이런 시점에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서 비중을 줄였었다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 이 시점에 우리는 주식 비중을 늘려가지고 지금까지 주식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락 전환되는 게 확인이 되고 반등 구간이 와서 그 각도가 많이 꺾여 있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확 줄일 건데, 그러지 않는 한 지금까지 이제 비중을 계속 이제 유지하고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코스닥은 제가 봤을 때 조정이 온다 그래도 반등이 훨씬 각도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60일선 아래까지 조정이 오게 되면 이제 주식 비중을 90%까지 채울 거예요. 코스닥 지수인데 지금 초록색 선이 60일선이죠. 이게 횡보를 하든 이게 하락을 하든, 횡보를 하든 하락을 하든 60일선 밑에 구간까지 오게 되면 비중을 우리는 90%까지 채울 겁니다. 현금 비중 10%는 최후의 보루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죠. 왜? 보유 현황이, 우리가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수익이 나는 거는 다 차익 실현을 해놓고 보유 종목들만 마이너스가 찍혀 있는 게 조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회복을 해서 플러스 구간으로 돌리기 전까지는 항상 그 안전빵인 현금은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급 주체와 이제 누적 순매수 추이로 계좌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1년 수급이에요. 이제 이 누적 순매수 추이를 이제 열어보면 보통 이제 1년 정도의 정보밖에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코스피도 봤는데 코스피는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매도 포지션을 주질 않았어요. 코스피는 2016년 6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한 번도 매도 포지션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이 아니구나. 이게 현금 확대 포지션. 그래서 이제 코스닥으로 보는 겁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16년 6월부터 이제 이 전에도 있었겠죠.
수급 주체를 넘어가는 이 모양을 만들어낸 적이 있었어요. 이게 보면 1년치를 보면 지금까지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 주체가 개인이죠. 1년치를 보면 아직도 외국인 수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수급을 넘어서지 못한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수급에서 이 부분이 이제 조정이 돼서 개인 수급이 내려오고 이제 외국인 수급이 만약 이걸 돌파하는 시점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1년 후가 될지 6개월 후가 될지 그런 거는 모르는 건데, 이 외국인 수급이 이 개인 수급을 넘어가는, 이제 개인은 이제 다 손절매하고 막 팔고요. 조금 이제 본전와서 팔고 막 하면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기관 수급이 넘어가는 그 시점이 보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슈팅이 강하게 저는 나오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면 2016년 6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간에 1년 수급을 보게 되면 개인 수급이 가장 위에 있죠. 수급 주체예요, 개인 수급이. 자, 이 개인 수급이 개인 수급보다 지수가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2016년 6월부터 8월, 9월, 자 10월까지, 이때는 주식 비중을 한 30%, 40% 갖고 있어야 됩니다. 16년 이 그림상 코스닥은 16년 6월부터 16년 10월까지 주식 비중을 30%, 40% 가지고 있어야 했다. 그렇게 하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주식을 이제 3, 40%로 유지를 하면서 트레이딩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렇게 했어야 이제 지금 이렇게 팍 폭락을 한 다음에 트럼프 악재가 터지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지수가 바닥 구간에서 이제 비중 확대를 해서 지금 수익률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때부터 그냥 보유만 하고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지금 손실 중일 겁니다. 왜?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그 구간까지 못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710포인트, 이제 690포인트에서 제가 710포인트까지 제가 갈 거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이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개인들이 본전에 오는 구간이 많이 올 거예요. 이제 뭐 매수했던 종목들이 이제 본전에 오는 구간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종목들이. 그러면 이때 이제 개인들의 환매 물량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서 아마 외국인과 개인 수급이 역전 현상을 벌이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개인들이 매도하는 그 매도 물량들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만 가지고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관 수급도 같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코스닥은 훨훨 날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그때에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이 밑에 구간이에요. 개인 수급 밑에서 구간을 보면은 거의 2016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보유를 했어야죠. 주식 비중을 8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구간이다. 60%에서 60%에서 80%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구간이다. 이게 2016년 10월부터 만약에 매매를 했던 사람이라 그러면 이때 비중 확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수급 주체보다 밑에 와 있는 시점에, 지수가 수급 주체보다 밑에 와 있는, 지금은 어찌됐든 수급 주체가 개인이에요. 개인이 들고 있는 것보다 밑에 와 있는 시점에는 무조건 주식 비중을 60%에서 80%는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시점인 거예요. 근데 과거부터 매매를 했던 사람들은, 개미들은 항상 주식 비중이 100%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야 될 시점에 살 돈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시점이, 진입 시점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 이후에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금 다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일 거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그때 이제 주식을 시작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손실 중이겠죠. 그리고 무슨 뭐 브렉시트도 있었고 이런저런 게 있으면서 그런 악재들이 터지는 그 시점을 보면 이렇게 지수가 꼭지 구간이었고 과열권에 들어가 있는 구간이었고 수급 주체를 넘어서는 그런 구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보면 지금 매도를 잡아가야 될 시점이 아니라는 게, 지금 보면 아직 수급 주체를 넘어서지 못했죠. 반등은 크게 들어왔지만 이제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
이거는 이제 16년 6월부터, 작년 6월부터 이제 매매를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고, 우리 커뮤니티는 2월 20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수급을 보겠습니다. 17년 2월 20일부터 우리는 주식을 그냥 만땅 갖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여기 보면 17년 2월 20일 보면 수급 주체가 그때까지는 개인이었죠. 그때까지는 개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을 만땅을 갖고 있어야 됐었고, 이제 수급 주체가 역전 현상이 나왔어요. 이 부분이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제 나중에 개인들 물량이 이제 외국인들한테 다 뺏기는 그 시점이 되면 이제 코스닥은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할 거란 소리예요. 지금 보면은 그 역전 현상이 이렇게 2월 20일부터로 쪼개서 보니까 지금 나타나 있죠. 1년 수급으로 보면 나중에 보이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런 걸 미리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주식 비중을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 8, 90% 채워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 게 맞았고, 이제 4월달 구간에는 이제 좀 눌릴 것 같아서 주식 비중을 좀 낮추라 그랬었어요. 전고점 부분이라.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뚫어내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주식 비중을 우리는 확대를 했고요. 지금 보면, 지금 위치를 보면 이게 외국인 수급이 꺾이는데 지수가 같이 눌리는 이런 시점에 만약에 우리가 수익을 크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 그러면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근데 보면 지금은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데 지수만 눌려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횡보를 하고 있죠. 그렇게 눌려있는 지금 상황에는 오히려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시점이다. 주식 비중 60%, 80%, 지수가 수급 주체가 넘어가면 지수의 이 가격이 이 수급 주체의 이 차트 이 그림을 지수선이 수급 주체 선을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우리는 현금을 만들어가면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내려오든지 말든지 지금은 버텨야 되는 구간이다. 함부로 비중을 뺏기면 안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수급 현황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와 이제 이전에 차트와 이런 것들을 이제 대입을 해서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를 하게 되면 종목 선정에 그렇게 큰 문제만 없다 그러면 누구나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장이에요. 지금 장은. 수익이 만약에 내가 주식을 시작했는데 16년 11월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내가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수익이 없다. 그러면은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소리죠. 그때부터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지금 수익이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진짜 크게 잘못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수급 같은 경우는 수급이란다. 이제 계좌 비중과 현금 비중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를 보고 판단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기법으로 대입을 해서 판단을 해보면 코스닥 종합주가 지수, 이게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예요. 이런 걸 연동을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냥 한눈에 그림이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하락 각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중요한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락 각도도 필요도 없다. 지금 뭐 장기적으로 보면 월봉상 굉장히 바닥 구간에 있어요. 한번 보고 갈까요? 한번 보고 갈게요. 코스닥 월봉 차트 좀 보고 갈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기법으로 보면 지금 이 구간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어요. 이 구간부터 상승을 시작을 해서 지금 이 구간에 꼭지를 잡고 이 구간이 이제 780포인트, 800포인트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간을 잡으면 안 되구나. 잠시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닥을 여기 잡고요. 대충 뭐 여기 어디 잡고 항상 꼭지를 한 요정도 잡고, 그러면 지금 한 750포인트 750포인트에서 뭐 800포인트 이 사이가 꼭지 구간이라고 잡으면 이거 절반을 잘라 놓고 다시 절반을 자르면 지금 딱 보면 어때요? 지금 딱
상승각도 키우고 하락각도 완만하게 만들고 이제 상승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눌릴 수도 있겠죠. 다시 눌려서 이제 진입 포지션 주면 여기서 이제 90% 100% 채우는 거예요. 주식 비중을 100%까지는 안 되겠죠. 보유 현황이 이제 플러스로 돌려져 있어야 되니까 90%까지 비중을 채우고 만약 올라가게 되면 이제 슈팅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 뭐 750포인트, 800포인트를 돌파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돌파하게 되면 이 구간까지 다시 눌리게 되면 이 지지 구간에 다시 비중을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상승을 시작도 안 했다. 보면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어요. 코스피하고는 얘기가 다르다는 소리예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 코스피도 이제 큰 그림으로 보면 코스피도 이제 상승을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코스피는 상승을 시작하고 조정을 받질 않았죠. 이게 뭐 위에가 어디가 될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한 뭐 요 정도 해갖고 온다. 요 정도 많이 터치를 한다. 뭐 아직 어디가 끝인지 몰라요. 코스피도 그쵸. 끝나면은 이제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에 끝나는 게 확인되는 구간에 예를 들어서 절반을 잘라놓고 절반을 잘라놓고 이 구간에 다시 주식 비중을 확대를 하면 된다는 거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아직 지금 꼭지가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IT도 이 꼭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수급이 붙을 겁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IT고 뭐 전기차 관련 쪽 잡을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렇기 때문에 조정 들어오는데 조정이 만약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잡는 거고 강하게 안 들어온다 그러면 바닥에 있는 다른 종목들을 잡아가는 거다. 그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돌파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슈팅이 이 전달에 보면 크게 나왔었죠. 5월달에 슈팅이 크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도 6월달에 이렇게 가고 또 7월달에 장대 양봉 하나 그려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어디까지인지는 예측을 하는 게 아니다. 상승이 끝나는 시점에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제 장기 추세선을 그어보면 추세선을 그어보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추세선을 이렇게 그려봐도 지금 보면 아직 상승폭이 많이 남아있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폭이 아직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어디가 끝날지 모르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본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이 추세선이 이 꼭지 하단 부분까지는 지금 상승폭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어느 구간까지 올지는 모르는 거다. 그리고 보면 전고점 부분을 이제 이렇게 강하게 돌파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고점 부분을 강하게 돌파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만약에 눌려서 지금 조정이 온다 그래도 다 이 구간에서는 매수세가 엄청 날 거란 말이에요. 뚫고 그냥 내려오기가 웬만한 악재로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굉장히 좋아서 함부로 물량을 뺏길 때가 아니다. 근데 지금 보면 개미들은 전부 펀드 환매하고 주식 다 팔고 뭐 그러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맨날 소외를 받는 거죠. 맨날 소외를 받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는 이 조정을 즐겨서 이 다음에 큰 수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이제 대세 상승이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조정폭도 이렇게 완만하게 오는 거 봐서는 이제 급락은 거의 없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급하고 차트를 분석을 해서 비교 분석을 해서 주식 비중과 현금 비중을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 그런데 보면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현금을 절대 갖고 있질 않아요. 주식만 맨날 100%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대응이 안 돼요. 그럼 트레이딩 개념이 아니고 그냥 장기 관점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내가 살 거다. 주식을 그냥 지금 시점에 100% 살 거다. 그럼 사놓고 5년 후까지는 열어보지 말아야죠. 열어보게 되면 심리가 흔들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진짜 내가 공부를 해서 제대로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트레이딩 계좌에는 현금 유동성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자, 적립계좌의 경우에는 단기 포지션은 이제 무시해도 돼요. 우리 커뮤니티에서 운영하는 이제 적립계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등락폭은 무시해도 돼요. 그냥 수익 100% 이상 찍히기 전까지는
그냥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열어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손실이 얼마가 찍혔고 이런 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무조건 나중에 장이 돌아서면 다 돌아섭니다. 그런 종목들만 이제 편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지나고 지켜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의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칙 수립이 다 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시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제 보유 현황이 플러스 20%가 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는 현금을 20%는 무조건 보유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커뮤니티 같은 경우도. 그래야 이제 지속 트레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중에 진짜 좋은 자리가 왔을 때 이 현금이 없으면 최소한 우리가 계좌 비중의 20%는 담을 수 있는 여력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동안 이제 만약에 지수가 하락하고 눌렸을 때 그 손실을 다 메우고 더 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전에는 이제 주식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익을 쌓아가면 되는 거고요. 하락장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제 하락이,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하락이 내가 예상한 측면보다 빨리 왔어. 그러면 하락이 끝나는 시점을 포착을 해서 이 현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항상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종목을 30종목에서 100종목 사이로 지금 한 30종목 조금 넘게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는 종목수를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성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유량이 플러스 20%, 계좌 수익률이 20% 이상 넘지 않는 경우에는 20%만 보유를 하면 되는 거고, 맥시멈으로 20%까지가 이제 안전 적정성이 되는 거고, 종목당 예를 들어서 5% 비중으로 다 채워놨다 누가. 그래서 20종목에 포트 분산이 돼 있다 그러면 보유 현황이 플러스 30% 이하 수익에서는 현금 30%는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종목으로 운영을 한다 그러면 보유 현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 보유 현황이 가지고 있는 그,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내가 10종목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600만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600만원 들어가 있는 그 종목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다 합해서 계좌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 대비 40% 이상 수익 중이 아니라 그러면 현금 40%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종목당 20% 비중으로 5종목으로 포트를 압축해서 운영을 하는 사람이라면 보유 현황이 플러스 50% 수익이 도달해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면 현금은 50%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전성이 종목수에 비례해요. 종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도 어떻게 보면 계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처럼 손실도 마찬가지로, 손실은 어느 정도 어느 종목이 난다 그래도 계좌 전체에 미치는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이거를 종목을 압축을 해버리면 그만큼 내 계좌에 미치는 비중이 커지겠죠. 그 한 종목이 내 계좌에 비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현금도 그에 따라서 더 많이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종목 유동성을 30종목에서 100종목으로 자금에 따라 이제 가져가는 거고, 현금 20%는 지금 계속 보유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한다 그랬죠. 오늘 매매일지에다 제가 올려드렸는데, 보유 현황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수익이 400만원 이상 나 있는 구간에 있다. 매도 확정금 말고 매도를 안하고 보유 현황이 400만원 이상 수익 구간에 들어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식을 100% 보유해도 됩니다. 자리에 상관없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무언가 하락 시점이 보이게 되면 한꺼번에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오늘 본 거는 이제 지수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는 방법, 그걸 알아봤고요. 또 수급 주체, 누적 순매수 추이로 계좌 비중 조절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수급 주체, 그때 내가 매매를 시작하고 지금 상황을 이제 연결을 해서 봤을 때 그 연결한 선이 넘어간다 그러면 1년 추이로 보면 되겠죠. 근데 추이를 봤을 때 수급 주체보다 지수가 위 구간에 있다. 지수선이 지수 차트가 수급 차트보다 위에 있다. 그럼 그냥 매도 포지션,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수급 주체보다 아래 구간에 있다. 그럼 현금 포지션, 주식 비중을 많이 들고 있으면 돼요. 간단하게는 이렇게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좌에 항상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줘라.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였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중간에 이제 말도 막히고 막 하다 보니까 또 오늘도 제대로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월요일만 되면 제가 입이 좀 덜 풀려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좀 몸도 컨디션이 지금 100%가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내일 영상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멘토 이빨 톡톡이었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습니다. 추천 마크 클릭해 주시고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